꽃님이님들, 이 박사가 놀랄만한 사실을 들고 왔습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식품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 견과류의 일부가 노년층의 혈관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대로 드시다간 석 달 뒤 건강검진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심혈관과 영양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장세훈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수천 명의 식습관 개선을 도와왔고, 특히 노년층 분들의 혈관 건강과 영양 관리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 설탕, 꿀로 코팅된 가공 견과류는 건강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관이 잘못된 땅콩은 간과 혈관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곰팡이에서 생기는 아플라톡신은 아주 미량만으로도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는 말만 믿고 견과류를 과하게 드십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한데 간식처럼 계속 집어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떤 견과류가 위험한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견과류 드시고 어지럽거나 붓는 느낌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상담을 드린 72세 김정자님은 아침마다 건강 간식으로 땅콩 버터와 마카다미아를 챙겨 드셨습니다. 심장에 좋다는 말만 믿고 양 조절 없이 드셨죠. 그분은 매일 아침 식빵에 땅콩 버터를 듬뿍 발라 드시고 오후에는 마카다미아를 한 봉지씩 드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올랐고 밤에 손발이 붓고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계속 받으셨대요. 그 원인은 바로 가공된 견과류의 과잉 섭취였습니다. 아침 한 줌이면 충분한 걸 하루 종일 간식처럼 드신 게 문제였죠. 가공 견과류 속 나트륨과 당분이 혈관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김정자님은 제 조언에 따라 생 아몬드로 바꾸고 하루 한 줌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부기가 빠지고 피곤함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견과류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견과류와 올바른 섭취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땅콩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견과류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땅콩은 콩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땅콩이 곰팡이에 노출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독소는 정말 위험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보관이 잘못된 땅콩의 10% 이상에서 이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아주 미량이라도 간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염증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72세 김정자님도 냉장고에 몇 달 동안 보관했던 오래된 땅콩버터 때문에 간 수치 이상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콩은 작은 봉지로 나눠서 냉장 보관하시고 오래된 땅콩은 아깝다는 생각 버리시고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습도 높은 장소에 보관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곰팡이가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냉장고에 몇 달째 보관 중인 땅콩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냄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색이 변했다면 주저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카다미아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사실 마카다미아는 칼로리 사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적고 포만감이 낮아서 쉽게 과식하게 만드는 고열량 견과류예요. 호주 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마카다미아를 하루 10알 이상 먹으면 체중과 혈중 지질이 함께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10알이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드시다 보면 금방 그 이상 드시게 됩니다. 69세 이복선님은 매일 한 봉지씩 드시다가 석 달 만에 체중이 3kg이나 증가하셨어요. 마카다미아는 크리미한 맛 때문에 자꾸 손이 가지만 단백질도 부족하고 섬유질도 부족합니다. 그냥 고소한 기름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소포장 제품만 구입하셔서 하루 한 줌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소한 맛 때문에 한 봉지 다 드신 적 없으신가요? 저도 연구실에서 실험하다 보면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맛있으니까 자꾸 먹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제 잣 얘기를 해볼게요. 잣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재료죠. 죽에도 넣고 나물에도 고명으로 올리고요. 그런데 잣은 고열량일 뿐 아니라 금속맛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 발표를 보면 특정 잣 품종에서 쓴맛을 유발하는 성분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게 입안에서 며칠씩 쓴 금속 맛으로 남는 거예요. 74세 정미선님은 잣죽을 드신 뒤 며칠간 입안에서 쓴 금속 맛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뭔가 잘못 먹었나 싶어서 걱정하셨대요. 잣은 소량만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가격이 너무 싼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입안에 쓴맛이 며칠 지속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혹시 잣 드신 뒤 입안이 쓴 경험 있으셨나요? 그게 바로 금속맛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며칠간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가공 견과류입니다. 소금, 꿀, 설탕, 향신료를 입히거나 튀긴 형태는 이미 건강식이 아닙니다. 그냥 과자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미국 심장협회 연구를 보면 가공 견과류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 상승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먹는데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죠. 70세 한창호님은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꿀 아몬드를 즐겨 드시다가 혈당이 크게 올랐습니다. 마트에서 견과류 사실 때 꼭 라벨을 확인하세요. 성분이 2개에서 3개 이하여야 합니다. 견과류 자체와 소량의 기름 정도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기름에 튀기거나 코팅된 견과류는 즉시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드신 견과류의 성분표를 확인하셨나요? 뒤에 성분 보시면 설탕, 소금, 말토덱스트린, 각종 향료가 잔뜩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건 견과류가 아니라 과자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캐슈넛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캐슈넛은 탄수화물 함량이 다른 견과류보다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캐슈넛 한 줌이면 밥 반 공기 먹은 것과 비슷한 혈당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바라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CRU는 견과류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해바라기 씨는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아요. 오메가6가 과하면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한데 해바라기 씨만 많이 드시면 그 균형이 깨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위험한 견과류들입니다. 이제 건강을 지켜주는 7가지 착한 견과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견과류들은 노년층 혈관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좋은 식품들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피칸, 밤, 브라질너트가 바로 그것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 총량은 반드시 한 줌, 그러니까 25g에서 30g 이하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 소금, 설탕이 무첨가된 제품만 선택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가공되면 소용없습니다. 호두부터 말씀드릴게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호두는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두면 기름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몬드는 껍질째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까서 나온 하얀 아몬드를 드시는데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껍질째 드시면 씹는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합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피스타치오는 껍질 있는 형태로 천천히 까먹으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까먹는 시간 덕분에 과식을 막을 수 있거든요. 까서 나온 피스타치오만 사시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됩니다. 껍질 까는 시간이 자연스러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아주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너트는 주 2회에서 3회,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만 드시면 됩니다. 매일 드시면 안 돼요. 헤이즐넛과 피칸은 약불에 살짝 구워서 향만 살리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게 아니라 팬에 그냥 살짝 덮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1분에서 2분 정도만 약불에 덮으세요. 밤은 삶거나 구워서 저녁 간식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밤은 탄수화물이 많아서 포만감도 주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군밤이나 찐밤 서너 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양하게 섞어서 드시되 총량은 넘지 않는 겁니다. 아몬드만 한 줌, 호두만 한 줌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아몬드 몇 개, 호두 몇 개, 피스타치오 몇 개 이렇게 섞어서 총 한 줌이 되게 드시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작은 지퍼백에 미리 한 줌씩 소분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한 봉지씩만 꺼내서 드시면 되니까 양 조절이 쉬워요. 큰 봉지에서 계속 꺼내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과식하게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견과류는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시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오전에 드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견과류 드실 때 물을 충분히 함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물 없이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 한 컵과 함께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견과류를 어떤 방식으로 드셨나요? 혹시 한꺼번에 여러 종류를 과하게 드시진 않으셨나요? 지금부터라도 한 줌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꼭 지켜야 할 황금 규칙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공되고 코팅된 견과류, 곰팡이 핀 오래된 땅콩, 그리고 과량 섭취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결국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체중도 늘고 밤에 손발이 붓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생에 가까운 형태로 하루 한 줌만 냉장 보관하면서 불필요한 첨가물을 배제하고 드시면 혈관 탄력이 유지됩니다. 뇌졸중 위험이 완화되고 체중도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72세 김정자님이 바로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가공 견과류를 끊고 생 아몬드로 바꿨더니 한 달 만에 부기가 빠지고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하세요. 견과류는 한 줌이면 충분하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한 줌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30년간 심혈관과 영양대사를 연구하면서 수천 명을 상담해 왔는데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완전히 바꾸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견과류 한 줌의 원칙도 그런 작은 습관 중 하나예요. 지금 냉장고에 있는 견과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공된 건 아닌지, 오래된 건 아닌지, 너무 많이 사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시고요. 내일부터는 작은 지퍼백에 한 줌씩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그게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견과류 사실 때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견과류와 소량의 기름 정도만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고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건 과감히 포기하세요. 처음엔 맛이 심심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진짜 견과류 본연의 고소한 맛에 익숙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층 혈관을 조용히 막는 숨은 단짠 간식 5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간식 중에 실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게 정말 많거든요. 빵, 과자, 떡, 음료수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평소 어떤 견과류를 드시는지 오늘 영상 보시고 바꿔볼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